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경진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 의, 예, 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될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저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이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격가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취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입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왕한 수왕절이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완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에 경금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철 같다 또는 무쇠 같다,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땅 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개념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공해서 반지, 보석, 귀금속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땅에서 캐낸 원철과 같기 때문에 가공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때 이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 정화가 있어야지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금이 정화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금에 태어난 월령 축월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 축월, 해자축, 북방이라고 해서 엄동설한 겨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과 자월입니다.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해자월의 수가 왕한 것이고, 축월은 수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쇠지가 되죠. 그래서 축월부터 수는 이제 점차 약해지는데, 실질적으로 토라고 하는 것이 축월은 왕합니다. 토는 진술충미월이라고 해서 4개월에 이렇게 세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의 경금이 태어났다 또는 자월의 경금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식상이라고 하는 수가 많아서 금생수해서 경금의 기운을 많이 뺏어가서 해자월에 태어난 경금은 신약하다라고 보지만은 축월은 전 토죠.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그런 구조가 있고, 축중신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 축에 뭘 할 수도 있다? 통근도 할 수가 있겠다. 어떤 분들이 오행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축월은 금의 묘지가 됩니다. 포태 양생 6대 관왕 세병 사묘 해서 축은 인에서 포를 시작해서 축월에 가게 되면 묘지가 돼서 일간 경금이 땅속에 묻히게 되는 것이니 경금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월, 자월에 태어난 경금보다 축월의 경금은 오히려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월령에 통근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어떻게 경금을 약하게 봅니까? 물론 신월이라든가 유월의 경금보다는 약하겠지만은 축월의 경금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득령이라고 하죠. 득령했는데 왜 약하다는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축월의 경금은 그래도 하진 않다. 불약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다. 어느 정도는 그냥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축월은 보다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한 조우가 필요하다라는 시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은 땅이 얼어있죠. 땅만 언 것이 아니라 금도 차갑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해월, 자월, 축월은 공통적으로 화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금도 얼고 땅도 얼어서 용도 자체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병화를 얻게 되면은 땅을 녹여서 토가 금을 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이 토가 돼서 토생금할 수 있지만, 땅은 얼면 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고요. 물도 수생목하지만 물이 얼게 되면 뭐다? 목을 생할 수 없겠다. 오히려 물이 얼면 얼음이 돼서 목을 갖다가 죽게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 또한 금을 생하기 위해서는 얼지 않고 해동이 되어야지만 이 금을 생할 수 있죠. 고기도 어떻게 됩니까? 냉동실에 딱 넣어가지고 땡땡땡 얼면은 그거 그대로 먹지 못하죠. 해동시켜서 녹여놓은 상태에서 구워 먹든지 끓여 먹든지 하는 겁니다. 토라고 하는 것도 만물은 다 그렇습니다. 얼게 되면 용도 쓰임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병화를 얻어서 금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토를 녹여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경금의 용도입니다. 병화는 따뜻하게 조후하는 역할로 쓰는 것이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역할로 쓰는 것이니 양화인 병화, 음화인 정화의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살혼잡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살혼잡, 그거는 물론 관살혼잡이 됩니다만은 관살혼잡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관살혼잡을 오히려 희한다라고 해서 관살혼잡을 오히려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단 중요한 것은 축월의 경금은 월령을 얻었지만은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경우는 축월의 설기가 되고 약합니다. 반드시 간목으로서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지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겠고요. 또 목생화해서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병화가 따뜻하게 조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경금 정리하면 병화로서 조후하고 경금으로서 단련한다. 자, 병정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관살혼잡이지만 오히려 관살혼잡됨을 꺼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한다. 그 다음에 병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정화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축월의 경금, 사주를 배합하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이다?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격국과 용신은 사주를 보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틀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중화된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켜야 된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내에 있는 오행, 5가지 오행이 있죠.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합니다. 한난조습이라고도 해서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를 잘 이루어야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다. 왕세를 보는 것이 바로 억부용신법이 되는 것이고, 한열을 보는 것이 조후용신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천간의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천간의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천간의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월령 이라고 하는 것은 축월이 되겠죠. 진술축미토가 있는데 지제 진술축미토 중에서 진토, 술토는 양토에 해당이 되고 축토, 미토는 음토에 해당이 되죠. 오늘은 월령이 축토이기 때문에 음토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때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양금이 음토를 받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보게 되면 토생금 해서 토가 금을 생하려고 하죠. 월지에 있는 축토가 일간인 경금인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생아자라고 표현하고요. 나를 생하는 것 육친으로 보면 인성이 되겠습니다. 인성이 되면서 어머니와 같은, 나를 생해주니까 어머니와 같은 것이고 의식주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 같은 것이 바로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라고 했는데, 어머니 중에서도 정모 또는 생모가 있는 반면에 또 계모, 서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모, 생모, 계모라든가 이제 서모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성을 둘로 나누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은 정모라든가 생모와 같고 편인은 계모라든가 서모와 같다라고 해서 육신을 배울 때 정인은 좋은 것, 편인은 나쁜 것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굳이 인성으로서 생할 필요는 없겠고,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 자체가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해도 인성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면 왕세와 한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화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한데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한데 병화로서 무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축월이 춥기 때문에 이때는 조후의 개념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약할 때만 쓰는 것은 아니고, 신왕하더라도 이때는 조후의 개념으로서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정인이라고 하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이 양대음이네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음 또는 음대음, 음량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편인은 반대로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편인이 되죠. 오늘은 양금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정인 격이 되는 것이다. 근데 축월은 토왕절이 되겠습니다. 진술 충미 월은 토가 왕한 계절인데, 축토는 습토이면서 그 지장간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걸 또 잘 봐야 되겠죠. 축토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생금만 해서 상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축 중에는 여기 신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간 경금이 여기에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통근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면 격이 또 달라질 수 있죠. 개수가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보면 이거는 정인격이 아니라 이것은 상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경금은 정인격 또는 이렇게 상관격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축월은 토왕절이지만은 해자축 북방으로서 계절은 겨울이죠. 겨울은 엄동설한이라고 했습니다. 몹시 한기가 극심해서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날씨가 추우면 금도 얼고 토도 얼죠. 토가 금을 생하지만은 토가 얼게 되면 금을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월의 경금은 뭐가 필요하다? 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후할 때 쓰는 것은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좋겠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이지 조후하는 용도는 병화에 비하면 그 공력이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따뜻하게 해준 연후에 정화를 별도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축월의 경금이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으면 관살 혼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를 알아내시는 분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살혼잡이 됐는데 그 용도가 각각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병화는 축월의 엄동설안에 조후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축월의 경금, 해월의 경금, 자월의 경금은 관살혼잡, 병정화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관살혼잡으로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살혼잡 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월의 병정화가 약하니까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지지로 인사오 등이 있어서 저 병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축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 조우하고 정화로 경금을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병정화를 생주해주고, 물론 경금이 축에만 통근하고 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왕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신금 또는 유금이 있어서 경금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얻었습니다. 경진일주가 되죠. 자, 토 중에서 축토라고 하고 진토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은 습도,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지만은 동절에 동토가 돼서 얼게 되면 생금이 되지 않죠. 반드시 따뜻하게 조후해서 토가 녹아야지만, 해동이 되어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토하고 축토의 차이는 뭐냐면, 경금은 축에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통근,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진토는 경금을 생할 수는 있어도 경금이 진에 뭘 할 수 없다? 통근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또 진토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따지고 보면 경금이 축에 간신히 통근을 하고, 이거는 오히려 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왕자상보다는 모왕자쇠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게 토가 너무 많으면 목으로서 토를 좀 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토는 인성이고 재성이 목으로서 토를 제해주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재파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으로서 토를 어느 정도는 좀 절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정화가 월간에 있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뭐 투출됐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일단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고, 병화가 없으면 정화가 조후와 경금 단련하는 두 가지를 역할하지만은 정화 용도는 조후보다는 어디 있다? 경금을 단련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연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목은 토를 억제시켜준다. 용제파이라고 하는 뜻은 재성을 취용해서 많은 인성을, 병이 되는 인성을 이렇게 좀 깨부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재성이 재성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 재성인 간목은 정화를 이렇게 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뭐 정화도 있고 간목도 있고, 일단 경금이 축에 뿌리를 두지만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은, 문제는 뭐다? 토가 좀 지나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면 자진합수가 되죠. 한기가 발생한다. 축월은 토왕절이지만 겨울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한기가 발생해서 물도 얼고 금도 얼고 토도 얼게 되죠. 자진합수가 되니까 한기가 발생합니다.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거는 조후하는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병정화 모두 뭐다? 뿌리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 될 것이고, 간목이 간신히 병정화를 생해주는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금운보다는 사주가 한습하니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병술시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진술충이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토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병정화를 같이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모왕자세, 토가 인성이 너무 많은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토를 또 얻었습니다. 진토는 생만 할 수 있고 축토는 생과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정화 두 개가 경금을 단련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지만, 무인시 같은 경우 이건 좀 달라집니다. 생각이. 이거는 이제 인목이 있어 간목이 뿌리를 얻고 정화도 뿌리를 얻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월에 진토까지 있는데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자칫 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조금 꺼리는 바가 된다. 간목으로서 이건 토는 좀 제거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걸 뭐라 하는다? 용제, 재성을 취용해서 인성을 파한다. 용제, 파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시시로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고, 정화 하나로, 뿌리 없는 정화 하나로 경금도 단련해야지, 조우도 해야지 너무 힘이 벅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어차피 토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화가, 물론 정화가 이 사화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경금도 사가 장생처이기 때문에 경금도 뿌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화가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취용해야 되는 구조에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는 화를 극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병이 되는 것이다. 목이 있어서 통관 상생하면 좋은데, 먼저 정화를 꺼트린 전후에 간목의 해결을 보기 때문에 임수는 병이 된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임수하고 정화하고 정임한 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고, 떨어져 있으면 합이 되지 않는다. 개미씨는 개수가 또 투출된 게 병이 될 것이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간목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정화를 생교해 줄 수 있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일간 경금이 진토는 생활했지 일간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축에 간신히 통근했기 때문에 경금이 이렇게 인성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거의 신왕으로 보기는 좀 어떤 건데, 지지에서 신금을 이렇게 얻게 되면 경금이 신의 뿌리를 얻죠. 그러면 토도 있고 신금도 있으면 이거는 뭐다? 일간이 왕으로 볼 수가 있죠. 신왕사주로. 그러면 이것은 이제 화만 좀 살아남은 괜찮아지는 것이죠. 이것도 갑신시
화가 좀 부족하니까 목화 운으로 가면 이것도 발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금수 운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해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축하고 정해는 축토가 있으면 차라리 일간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정해는 한기만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목화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신은 이렇게 정축시이거나 또는 갑신시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신사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정축, 갑신, 신사, 갑신, 정축, 신사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